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한 달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듯이 증시는 아주 좋았습니다. 4월은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2차 전지 소재 그 이후 증시가 주목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한없이 혼자만 달릴 수 없죠. 그래서 다음 후보군 정리했습니다. 방송 보시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이후 증시는 여기를 주목한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방송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증시, 특히 코스닥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20%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코스닥 지수, 에코프로 삼형제의 상승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주가 상승률이 미미할 정도입니다. 에코프로 383% 무려 4배가 올랐습니다. 연초보다. 시가총액이 22조. 에코프로 BM 155%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2.8조. 막내 에코프로 HN 약 2배 91%가 상승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1.1조 원이네요. 이 삼형제의 시가총액을 합해 보니까 무려 36조 원입니다. 에코프로 삼형제의 시가총액 36조 원, 이에 비견될 만한 기업들 찾아봤더니 현대차 시가총액이 39조 원입니다. 거의 현대차에 맞먹고 있죠.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는 32.8조 원, 33조 원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 삼형제에 되지 않습니다. 맞상대가 안 되네요. 네이버 시가총액 33조 원, 그리고 포항제철을 들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31조 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을 했죠. 리튬 관련해서인데요.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시각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삼형제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비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얼마나 더 갈까? 장밋빛을 그리면 아직도 멀었다. 양극재 엄청나게 부족하다. 전 세계가 에코프로 형제들의 소재가 2차 전지 소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얼마나 갈진 저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미아리에 계시는 그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이 시작될 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의 정점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첫 번째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LFP 대비 에너지 밀도 15% 이상 향상. 즉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 아닙니다. 배터리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죠. 유행한다고 단어는 그렇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넘는 M3P 일종의 인산철 관련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더 나간다 그런 의미고요. 아래 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최근에 LFP 배터리가 이런 기사와 비슷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LFP 배터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시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LFP 배터리 죄송합니다. 배터리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배터리 논쟁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LFP 배터리 논쟁이 나오고 있는 부상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완성차 업체가 볼 때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최근에 금리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할부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증가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기차 판매량을 확대하려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비중을 낮춰야죠. 배터리 가격 비중을 낮추지 않는 한 의외로 비싸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가까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배터리 가격을 낮춰라. 그렇다면 배터리 소재 업체도 단가이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양극재 같은 것은 장기 계약으로 가격을 보장받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체 업체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로 넘어가는 이 밸류 체인에서 나홀로 독약청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영원한 것은 없죠. 이건 자연의 지혜지 않습니까? 만약 1년만 살고 세상을 떠난다는 어떤 생물이 있다면 가을의 단풍은 영원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상승세도 자고 일어나면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완전히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증시 상승, 현재의 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려면 배터리가 리딩했다면 이제는 다음 섹터를 찾아서 다른 테마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SVB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 이제 증시는 2차 전지 소재를 넘어 어느 섹터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이제는 수익을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까지 일부 비관론자들의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위치, 경계에 설 때만이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여전히 좋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예,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들 안타깝지만 돈을 못 벌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표로 확인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그게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튼 증시가 경기 불황을 넘어설 때 어떻게 어느 섹터가 상승하는지 그걸 공통점을 찾아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나스닥 버블 때도 그랬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멀지 않은 2020년 팬데믹 시점에서도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경기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자금 지원을 하죠.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서 신기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B2B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주춤했습니다. 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그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정부의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한 신기술 지원 사업, B2B죠. 이런 사업은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자체적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비용 절감,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원가 절감을 해서 완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다시 한번 기업은 going concern, 그러니까 계속 기업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이 가계,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 여력이 줄어든 가계, 소비자를 어떻게든지 다시 지갑을 꺼내야죠. 그래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게 B2C죠. 비즈니스 투 컨슈머.
이렇게 돼서 약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신기술 지원 사업. 이건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에서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산업의 육성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이것이 지난 2년간 증시를 이끌었고 최근에 3개월 동안 IRA와 관련해서 한국의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 삼형제 증시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자체의 원가 절감 노력이 나오죠. 왜? 그래야 기업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자체가 비쌌고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기업들이 넘어섰죠. 그런 불황을 넘어섰죠. 그래서 이거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 앞에 말씀드린 2차전지 소재와 비슷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테크닉스인가요? 로보틱스인가요? 그 기업 어마어마했죠. 이제 세 번째, 수요를 이끌어낼 새로운 제품의 출시 가능성. 이게 증시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테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수요를 이끌어낼 제품 출시, 그 중에 하나가 챗 GPT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신의 구독 경제의 수익을,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AI 서비스 챗 GPT를 들고 나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정부에서 그냥 미국 같은 경우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지급해 버렸잖아요. 공짜 지원금으로 그냥 아무거나 다 사서 이것저것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어서 정부가 함부로 가계에 돈을 지원할 수도 없고 금리조차 올라서 그런 게 있죠. 그 채권 발행도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 여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에서는 없는 돈이라도 쥐어짠다. 뽑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죠. 2차전지 소재주가 끌고 왔고 가끔 로봇, 그 다음에 챗GPT,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증시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추가 상승 나올 시점, 여기서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테마에서 나올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저는 OLED와 우주산업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이거 거짓말합니다. 만우절 기사인데요. 아이패드용 OLED 패널 선점하자 라면서 삼성과 LG의 불꽃 경쟁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특히 LGD는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차입했다. 공시도 나왔죠. 왜? 아이폰용 OLED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할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 그 다음에 시장의 예상이잖아요. 중요한 거 OLED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V용 OLED와 아이폰, 아이패드 이쪽 스마트폰용 OLED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TV용 OLED가 아닙니다. 그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패드, 아이폰용 OLED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BOE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죠. BOE가 아이폰 OLED 이 패널 공급에서 탈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탈락 하나 이렇게 나왔지만 최근에 탈락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BOE 또 미국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플이 그 공급처를 바꿀 수 있는데 당연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죠. 그러면 삼성과 LG가 아이패드, 아이폰, OLED를 공급하려면 혼자 모든 걸 1에서 100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최근 아이폰 14 작년 9월에 나온 겁니다. 이 아이폰 14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폰 14 제품, 애플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에서 대규모 가격 할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14 할 거 없이 모든 애플 제품이 아마존에서 대규모 할인 판매를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폰 15 9월에 나올 텐데 그 신제품을 위해서 과거 제품 재고를 밀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폰 15를
애플이 더 공격적으로 더 좋은 제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수요 확충이 늘어날 수 있다. 수요 확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애플이 세계 개발자 대회 6월 5일에 온라인 개최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용 OLED 이 부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왜? 아이폰 14가 금리 인상 국면에서 예상보다 적게 팔렸거든요. 그렇다면 애플의 입장에서는 아이폰 15를 통해서 적게 판매된 이 부분을 만회하려고 OLED를 채택하고 추가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죠. 그 중에 하나가 OIS입니다. 손떨림 보정 OIS. 자화전자가 3월 30일부로 공장 준공을 완료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이폰 15를 위한 OS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한다. 그 점도 주목해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저는 OLED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이미 멤버십에서 우리 캐나다 아빠님이 관련 종목들 정말 열심히 발굴해서 지난 2주간 수익률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에 가슴 떨리면서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산업. 우주산업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적외도 위성을 쌓아 올려서 5G를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이 지하나 산골로 들어가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그게 일론 머스크인데요. 물론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스타링크가 올해 2023년 하반기에 한국의 지점인가요? 지사인가요? 설립한다는 뉴스도 나왔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통신 3사 주가 하락하고 있죠. 물론 KT는 참 답답하지만 대표이사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스타링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통신 3사 주가 약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스타링크 그 비싼 걸 누가 쓰냐? 아니죠. 스타링크는 B2B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가령 자율주행 현대차 한 대 한 대가 통신기기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동통신만 한다? 산골로 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결국은 스타링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요금을 소비자한테 차량 가격이 구독 경제 형태로 전가할 테니까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스타링크는 제4의 통신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국 경제 금리 인상 중단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넘어 인하 가능성도 조만간 회자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기업 투자 성장주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부담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런 부담을 그러니까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품목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 선두에는 OLED와 우주산업, 스타링크와 관련된 우주산업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 섹터를 아주 관심 있게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도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사람이 몰리면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멘탈이 식고 그 기대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냉정하죠. 그래서 투자자는 계속 섹터를 찾아내고 예상해야 되죠. 어떤 종목, OLED나 우주산업 어떤 종목이 좋은지 사실 그런 이야기는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멤버십 조만간 다시 광고를 하겠지만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투자에서 수익이 날 수 있죠. 여러분의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게 해드리고 사고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그렇다고 리딩하지 않습니다. 리딩방을 이야기하시면 차원이 다르죠. 이용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왜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지, 세상에 없는 멤버십, 세상에 없는 투자에 대한 조언, 정보까지 여러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